잠시 잘 쉬셨나요? 전산세무 2급 2주차 2차 시가 됐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79페이지에 있는 개별원가 계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은 그렇죠.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문 생산이 많은 건설업 또는 조선업 그리고 기계 제조업 등에서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이 있어요. 자,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데 원가법으로 할 거냐, 시간법으로 할 거냐라고 나타내서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해서 재료비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기준으로 또는 직접 원가니까 그렇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를 기준으로 배부할 거냐라는 것은 원가법에 들어가는 거고 시간법은 작업 시간별로 배부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작업한 시간 또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법이 시간법이 있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에서 이제 그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총액을 그러니까 배부 기준 합계를 가지고 총액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배부율을 구합니다. 배부율을 배부 기준에다 넣은 게 각 작업별 배부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은 좀 외워두셔야 아무래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181페이지에 있는 배부 기준별 개별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에 두 개의 제조 부분 X와 Y가 있다라고 했고요. 5월 중 작업 지시 101, 102, 103을 착수하여 완성하였다. 각 작업과 관련하여 5월 중 발생한 제조 원가와 기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물음을 할 때 첫 번째,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과 작업별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그런데 기준을 뭘로 하래요? 직접 노무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구할 건데 그렇죠. 노무 원가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자, 노무 원가 총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자, 80만 원을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되어 있죠? 여기 제조 간접 원가는 총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자, 7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나누니까 0.875. 즉 배부율이 0.875, 즉 87.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101 작업과 102, 103에다 이제 직접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원가는 그대로 하고 노무 원가만 25만 원, 15만 원, 40만 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조 간접 원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의 몇 프로? 0.875, 즉 87.5%만큼만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곱하기 0.875 해서 21만 8,750원이 나왔고요. 15만 원 곱하기 0.875 해서 13만 1,250원. 40만 원 곱하기 0.875 해서 35만 원. 그래서 총 얼마? 70만 원의 배부율을 가졌어요. 그래서 101의 총 원가는 61만 8,750원. 그리고 102는 43만 1,250원. 103은 95만 원 해서 200만 원의 원가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분율을 사용할 경우 부분별 제조 원가 배부율과 작업별 제조 원가를 구하라. 즉
X 부분은 직접 노동 시간을, Y 부분은 기계 시간으로 배분을 한대요. 즉, 요 노동 시간과 기계 시간으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X는 노동 시간, Y는 기계 시간으로 배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 부분을 찾아보면 직접 노동 시간분의 제조 간접 원가죠. 그래서 직접 노동 시간은 50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30만 원. 자, 30만 원을 하면 시간당 600원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Y 부분은 기계 시간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1000시간 그리고 간접 원가는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100시간입니다. 그럼 100시간 곱하기 600원 하면 6만 원이죠. 그리고 100시간 그래서 6만 원 그리고 300시간이니까 18만 원. 그래서 X 부분의 총 나간 부분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부분은 기계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600시간이고요. 600시간인데 시간당 400원입니다. 그래서 4, 6이 24. 그래서 24만 원만큼 배부했고요. 그리고 300시간이니까 12만 원. 100시간이니까 4만 원만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조 원가를 보면 101 작업은 7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102는 48만 원, 103은 82만 원. 그래서 총 200만 원의 원가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 그 작업별로 원가를 배분해서 계산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 예정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즉 정상 개별 원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182페이지를 볼게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발생액으로 여기 밑줄 실제 발생액 집계.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사용합니다. 그럼 예정 배부율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예산을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율이 나와요. 그 배부율에다가 그렇죠.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한 게 예정 배부액이 되겠습니다. 요거 예정 배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배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실제 원가에 집계를 해서 각 작업별로 부과를 하고요. 제조 간접비는 실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배부하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실제 원가로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정 배부된 제조 간접비와 실제 제조 간접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때 과소 배부했냐, 과대 배부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정 방법은 원가법이 있는데 매출원가 조정법, 총원가 비례법, 원가 요소 비례법 하고 영업의 손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정상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동 시간으로 할 거예요. 자, 2007년 말에 추정한 2008년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은 72만 원. 그리고 예상 지적 노동 시간은 600시간이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예정 배부는 예산과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기준을 갖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산은 72만 원. 그리고 직접 노동 시간은 600시간이래요. 자, 그래서 600시간 갖고 나누니까 시간당 1.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7월에 생산한 제품 101에 소비한 실제
노동시간은 몇 시간? 500시간이죠. 자, 500시간이 제품에 배부될 경우 제조간접비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는 500시간이고 예정 배부는 1.2였죠. 자, 1.2를 곱하면 600이 되겠죠. 자, 시간당 600. 그러면 요게 배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부액은 600원. 즉 제조 간접 원가는 600원이 되는 거고 2008년 한 해 동안 실제로 55만 시간이라면 연간 계산하면 요거에다가 1.2를 곱하면 되겠죠. 배부액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실제 배부 기준 즉 직접 노동시간은 55만 시간 곱하기 배부율은 1.2였으니까 총 제조간접 원가는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 개별 원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식을 좀 알면 대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식만 잘 외워두시면 갖다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의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제조간접비가 부족 배부됐다라는 것은 어떤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발생액일까요? 예정 배부액일까요? 실제 배부액이 더 많은 거죠. 즉 실제 발생액이 더 많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것만큼 더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불리한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과 배부했다라는 건 예정 배부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발생액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액하시면 돼요. 즉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배부액이 미달된 경우니까 유리한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는 각 계정에다가 더해주고 초과된 경우에는 각 계정에서 빼시면 됩니다. 즉 차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는 아까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총원가 비례법, 원가요소 비례법, 그리고 영업외 손익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은 제조원가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가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업외 손익법은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은 제공품과 제품의 기말잔액과 매출원가 계정에 배분하는 거예요. 차이 나는 만큼을 배분하는 거고 원가 요소 비례법은 그렇죠. 제공품, 제품의 기말잔액과 매출원가 계정을 포함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에 상대적으로 비율을 배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금액이 좀 다르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작업 원가표를 근거로 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네, 맞습니다. 주문 생산 형태에 가장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래서 조선업 또는 건설업 이런 데서 사용한다 그랬죠. 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렇죠. 왜? 직접으로, 즉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배분이 됩니다. 자, 4번 공정별 제품 원가의 집계 다음 당 공정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자, 공정별로 제품 원가를 집계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일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즉 작업 지시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정별로 제품을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별로 하기 때문에 그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짓게 된 제조 원가를 그 작업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렸고요.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청유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00만 원이 발생됐대요.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었고요. 예정 배부율은 실제 노무 시간당 5,500원이었고요. 추정은 직접 노무 시간 210시간인데 이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과소 배부됐냐 아니면 과대 배부됐냐 아니면 정확하게 배부가 됐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그렇죠.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죠. 그래서 실제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은 5,500원이었대요. 자, 5,500원. 그러면 배부액은 11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발생됐어요? 100만 원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1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니까 10만 원 과대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감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원가 계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종합원가는 그렇죠. 성능이나 규격이 밑줄을 그으세요. 동일 종류의 제품 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제분업이라든가 제당, 제지, 정유업 등이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에는 단일 종합원가, 조별, 공정별, 등급별, 연산품 종합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합원가다 그러면 단일 공정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계산 방법. 공정별은 2개 이상의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아주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등급별은 동일 원재료와 동일 공정을 통하는데 규격, 모양, 무게 등을 따라서 다른 동일 제품을 생산할 때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품은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떤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완성품이라는 것은 그렇죠. 당해 생산 공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것을 말해서 가공비 완성도는 100%가 되는 게 완성품이고요. 기말 제공품이라는 것은 아직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가공 중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공비 완성도를 표시하면은 100% 미만이 되겠죠. 만약에 100%다 그러면 완성품에 들어가는 거고 100% 미만이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상량은 이 완성품 즉 가공 100% 가공된 거와 기말 제공품 미만된 가공을 동등한 자격으로 일치시켜주는 척도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성품에 대한 환상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완성품 수량 곱하기 완성품 또는 진척도, 즉 완성도 몇 프로냐라는 거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일단 요 완성품 환산량을 여러분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좀 외워두세요. 요 부분은.
종합원가 계산에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균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평균법은 5개 단계. 자, 물량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물량 파악이란 기초 제공품이 몇 개이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제품은 몇 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원가의 요약, 즉 요소별로 발생된 원가와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합한 총원가를 계산하는 게 3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4단계에서는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 더하기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으로 계산된 거를 수량으로 나누어서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5단계에서 드디어 원가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되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가 되는지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장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고 가공 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3월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10,000개고요. 완성된 것은 60%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완성되는 건 40%만큼만 완성이 되면 그렇죠.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직접 재료 원가는 20,000원이고 가공 원가는 16,600원. 단기에 착수된 수량은 40,000개. 원가는 120,000원, 가공 원가는 133,000원. 기말 제공품은 12,000개인데 50%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평균법에 의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는 요 물량 흐름과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물량 흐름을 살펴봤더니 기초 제공품 수량이 10,000개가 있었고요. 단기에 착수된 게 40,000개입니다. 그래서 총 50,000개가 됐고요. 이 중에 완성된 것은 기말 제공품 수량이 12,000개죠. 그럼 50,000에서 12,000을 빼니까 38,000개가 완성품 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000개가 완성품, 그리고 기말이 12,000개가 되겠습니다. 자, 환산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자, 재료비는 모두 투입됐죠. 그래서 38,000개가 모두 투입됐고 그 다음에 그렇죠. 모두 투입됐으니까 기말 제공품이 100%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00개. 그래서 50,000개의 환산량이 나왔고요. 가공비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50%만 가공비 환산량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000 곱하기 50% 하니까 6,000개죠. 그래서 6,000개 더해서 가공비 환산량은 44,000개가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배분 원가를 계산해 볼게요. 자, 기초는 20,000원이 투입됐고 120,000원, 그래서 140,000원. 그리고 가공비는 16,600원, 133,000원, 그래서 149,600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산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50,000개죠. 그래서 50,000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2.8원의 단위당 원가가 발생됐고 가공비는 그렇죠. 44,000개의 환산량이 나왔죠. 그래서 44,000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3.4원의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원가 배분을 하면 완성품 수량은 몇 개였죠? 38,000개. 그래서 38,000개 곱하기 2.8. 그리고 가공비도 38,000원 곱하기 3.4원 해갖고 235,600원이 완성품에 대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은 그렇죠. 재료비는 전량 투입했으니까 12,000개 곱하기 2.8원. 그리고 가공비는 그렇죠. 50%만 투입이 됐으니까 6,000개 곱하기 3.4원 해갖고 54,000원이 가공비로 생성이 됐습니다. 기말 제공품이죠.
재고액이죠. 그래서 총 28만 9,6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공품으로 옮겨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 얼마였죠? 36,600원.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는 12만 원이었고 가공비 13만 3천 원 해서 28만 9,600원. 그리고 완성품 원가는 23만 5,600원이었죠. 그래서 23만 5,600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5만 4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에 의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환산량이 5만 개와 4만 4천 개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선의선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선출법도 물량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착수된 단기 완성된 제품, 기말제공품 물량을 파악하고 환산량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이 환산량에서 기초 물량이 1 마이너스 완성도예요. 즉,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도를 빼줘서 환산량을 계산을 합니다. 요게 좀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에서 요소별로 총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식이 또 달라요. 자, 단기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 환산량은 뺍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더해서 나누어서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게 선의선출법이에요. 자, 원가 배분은 완성품 원가는 그렇죠.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주고 완성품 수량 곱하기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서 더해준 게 완성품 원가가 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는 기말 제공품 환산량에다가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해주는 게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자, 밑줄 그으면 원재료를 공장 초기에 모두 투입된다. 그러면 100%를 모두 썼다라는 얘기죠. 가공 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10,000개고요. 25% 완성도를 보였고, 기초 제공품의 재료 원가는 5만 원, 가공 원가 10,000원. 단기 착수는 4만 개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원가는 16만 원과 30만 원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산에 투입됐는데 기말 제공품이 2만 개가 됐대요. 완성도는 50%입니다. 이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식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물량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 제공품은 10,000개가 투입이 됐는데 몇 퍼센트가 완성됐었어요? 25%가 완성됐으니까 올해 완성될 것은 75%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착수는 4만 개. 그래서 총 5만 개가 투입이 됐어요. 5만 개가 투입이 됐는데 그렇죠. 기말 제공품이 2만 개래요. 자, 그러면 5만 개에서 2만 개를 빼면 몇 개가 완성된 거예요? 3만 개가 완성품입니다. 기말 제공품은 5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제로죠. 그죠? 그 다음에 착수된 거 4만 개 중 자, 기말 제공품이 몇 개요? 2만 개가 덜 완성이 됐죠. 그러면 재료비는 4만 개가 모두 다 100%를 가지고 갑니다. 그죠? 처음에 초기에 투입됐으니까 4만 개예요. 그래서 100% 해서 완성품 환산량은 4만 개고요. 재료비에 대한 환산량은 4만 개. 대신 가공비는 이제 진척도를 따라서 달라져요. 즉 완성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죠. 자, 기초가 10,000개에서 25%니까 75%만큼만 요번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5% 해서 7,500개가 요번에 완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3만 개 완성품 중에 기말 제공품이 2만 개니까 2만 개의 50%.
왜냐하면 기초 제공품을 먼저 완성해야 되니까 완성품의 3만 개 중 10,000개는 기초 제공품이잖아요. 그래서 2만 개만큼만 100%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은 2만 개 중 몇 프로 완성했어요? 50%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37,500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요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공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1-25%. 그리고 단기 완성해서 기초 제공품을 빼야 됩니다. 2만 개는 100%.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2만 개 곱하기 50%니까 10,000개. 즉 2만 개 곱하기 1-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37,500개. 기초 제공품은 초기에 몽땅 다 했으니까 그냥 합계해서 더하시면 되고요. 단기 투입 원가를 완성품 수량의 기초 완성품 환산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16만 원을 완성품 환산량이 4만 개죠. 자, 4만 개로 나누면 4원. 그리고 가공비는 37,500원이었어요. 37,500개였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37,500개로 나누면 8원. 자, 요게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배분을 하면 완성품은 일단 기초는 모두 다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6만 원 더하기 완성 수량은 2만 곱하기 4원. 그리고 10,000개는 기초 거였잖아요. 그래서 2만 개인 거예요. 그리고 37,500개에서 10,000개는 기초 거였으니까 27,500개가 요번 완성된 수량이죠. 그래서 8원. 그래서 36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2만 개 4원. 그리고 10,000개 8원. 그래서 16만 원. 이렇게 돼서 52만 원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건데 요거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늘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비교표를 볼 건데 이 비교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교재 앞에 있어요.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종합원가 계산까지 해보고 나서 비교표를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개별원가와 종합원가를 비교를 하면 일단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주문 생산 형태를 가진 게 개별. 그래서 조선업, 건설업, 특수기계 이런 것들이고 종합원가는 그렇죠.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또한 연속 생산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제지업이라든가 철강, 정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종합원가 계산을 쓰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개별 원가는 주문을 통해서 작업 원가표가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제품당 단위 원가를 작업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성된 것을 제품 계정에 대체되고 미완성된 것은 제공품에 대체가 됩니다. 자, 종합원가는 발생된 원가를 여러 가지의 종합원가 계산한다 그랬죠. 공정별, 부문별, 등급별, 연산품 이런 걸로 해서 제공품 계정에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품은 완성 수량이고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서 단위당 평균 제조 원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핵심 과제로는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종합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한 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종합 원가는 대신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제조간접비 원분의 배분 문제가 없으므로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관리 및 통제가 제품별이 아닌 공정별이잖아요. 그래서 책임 중심점이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가 보고서 작성은 각 지시별로 작성하는 게 개별원가, 공정별로 작성하는 게 종합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195페이지에 공손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공손품이라는 것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거나 또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는 기계 설비의 결함으로 인해서 가공 과정에서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공손품이라고 합니다. 이 공손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공손품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요. 비정상적인 공손품은 기간 비용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감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감손이라는 것은 제조 과정에 재료가 이렇게 유실되거나 또는 증발, 그리고 또 가스화돼서 제품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감손에 해당돼요. 이게 공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손이라고 하고, 작업 폐물이라는 게 있는데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렇게 나무, 가구를 제정할 때 나무를 이렇게 깎잖아요. 깎으면 뭐가 생겨요? 톱밥 같은 게 생기죠. 그리고 또 잘라냈기 때문에 토막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부스러기인 잔폐물을 작업 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파는 경우, 즉 처분하는 경우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게 되면은 이것도 원가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만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부산물이라는 것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생산품이에요. 우리 비누를 만들 때 비누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고 나면 글리세린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또는 우유를 만들 때 뭐가 나오죠? 치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원가 계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연습 문제는 제가 못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원가는 2주차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